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2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파산이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중요한 위험인 것 같고요. 이거를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시절하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나은 건 고용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버틸 여력이 있는 거고, 이거를 회전시킬 수 있는 금융이 있냐 없냐의 싸움인데, 그때보다는 자본력이 더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박스권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또는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0번으로 올려놓고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과 한계기업, 금융권 위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요 밑에 있는 거랑 연결돼요.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0번으로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리세션이에요. 리세션이 이거랑 또 연결됩니다. 리세션이랑 경기 침체는 이런 은행들의 파산이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 중국 부동산 은행까지 전체 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P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금 16번째 금융고 이거는 미국 시장으로 따졌을 때 이 코로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촉발됐을 때 베어스턴스 먼저 무너지고 리만하고 AIG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리콘밸리 뱅크를 이제 폐쇄를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코로나 할 때 차트예요. 코로나 할 때도 빠르게 대응해서 이렇게 올려버리고 돈 풀어서 빨리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요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실리콘뱅크 은행이 폐쇄가 됨으로써 지금 하락폭을 조금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힘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빨간색 추세선을 살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가능합니다. 고용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적자 일어나고 고용이 뻐그러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랑 이 구간인데, 그러니까 지지받는 구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여기에서 이 당시의 차트예요. 이 당시에는 거의 반동가리가 납니다. 반동가리가 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회복을 한 4, 5년에 걸쳐서 올라가죠. 이것도 박스라기보다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면, 딱 여기 가운데쯤 됩니다. 가운데쯤. 그러니까 이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코로나 있는 요 빨간색 점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니까 조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다는 시각입니다. 요거보다는 많이 안 내려가도 여기 정도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녹색선까지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위 은행이고요. 이때 코로나 할 때도 여기 동일하게 지금 베어스탄스나 리먼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등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기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은행들의 그 자산 전체는 볼 필요가 없고요. 25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 3.3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의주시하고 시장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은 이익이 난 구간들에 있는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홀드로 갑니다. 코로나 할 때도 홀드로 받았고 여기도 홀드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홀드로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금은 꼭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드로 받을 수 있는 거지 현금이 10% 이상은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30%까지 올려놓거나 혹은 빅스도 지금 매수한 상태고 골드도 매수하고 달러나 엔도 매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한번 예의주시 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주세요. 신용위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30, 43% CDS밖에 안 됐고요. 다른 나라가 CDS가 좀 줄었는데 여기도 터키도 줄었습니다. 지진 여파를 좀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CDS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채권 상황 터지면서 이게 달러가 올라가면서 다 같이 힘들어졌거든요. 일본 사태와 영국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 파산이 일어나면서 이 CDS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볼게요. 이게 지금 금리는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KB은행에서 이제 제2금융권 대안지원. 그럼 제2금융권에서 터질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대안한다는 거는 KB는 자기 원래 금리보다도 높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2금융권은 그 부채, 그러니까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재금융으로 이제 넘어올 건데 이거나 둘 중 하나가 부러질 수 있다는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갈라타는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결산법인에서 3월, 4월이죠. 갑자기 파산, 거래 정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된 바이오들아 지금 순익이 좋은 바이오들만 많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끌어들인 1년이 217조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부동산이랑 연결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만 떨어져도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 연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 7, 8월을 잘 넘겨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리세션입니다. 연착률 확률과 경착률 확률이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 GPT 나와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럼 결국엔 실업이 발생을 하면은 시장은 탄탄하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 미국은 공장 건설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고요. 4월 청문회에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 리스크를 모두 잠재웠다고 했지만 가연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년간 이것도 조금 너무 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몰라요. 2년간 침체가 안 오면 2년째 오는 침체는 진짜 무서운 거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가행 생산,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시총 증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버게이트, 이 은행도 똑같이 파산됐습니다. 이런 파산들이 좀 크게 와닿을 때 시장은 완전한 추가적인 더 급락이 나오고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정점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연준이 제일 먼저 알아서 0.75bp 이상 그러니까 거의 1%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가 시작인 거지 상승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는 한 3분의 1 정도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은 일부 정산했다가 내려오면 또 대응하고 그 다음에 풀베팅 상승장으로 전환된다는 걸 느끼실 때는 풀베팅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그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고요. 동일한 상태고 지금은 금리가 높아진 게 눈에 보이시죠? 근데 2년물은 떨어졌죠. 2년물은 떨어졌고 1년물도 떨어졌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지금은 이 금리 자체가 내려온 거는 긍정적이지만 3개월물, 그러니까 이게 전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 단기 초저금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6개월 내에 뭔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한국 강점은 낮은 국가부채는 낮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일본 과문교사서 하말한 게 뭐냐면, 돈 풀어라는 얘기예요. 돈 풀어라는 얘기인데, 풀까요? 빚 이야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못 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을 풀어줄 겁니다. 긴축시계 6월로 미뤄지고 지금은 이제 통화정책 적절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꼬꾸라지면 더 내려가야 되고 시장이 만약에 고금리 상태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 또 금리를 높여야 되는 이 지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 그런 와중에 일본이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금리 인상 차트입니다. 지금 요거에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고요. 3월 20일, 3월 22일이죠. 그러니까 0.5pp로 올릴 확률이 높아지고 유지가 되는 거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거고 호주는 금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는 높이지는 않았어요. 그다음 일본도 유지가 된 상태고요. 지금 0.59까지 얘가 이제 제일 높은 게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1주점만 해도 5% 정도가 5.25까지가 그거였는데 지금 확률적으로는 5.5%까지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은행들의 파산이 나오는 게 어떤 충격을 미치느냐에 따라서가 더 중요하다. 돈을 푸는 게 낫다, 아니다가 갈리는데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실적 에너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좋아진다는 말은 에너지 가격들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중국이 풀고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자산들 보면은 소비재도 늘어나죠. 중국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이낸셜 쪽에는 지금 이제 파산 한번 일어나면 이거는 못 버틴 거에 따른 연쇄 부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하락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10일자니까. 11일 날 갑자기 12시간 만에 파산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단위가 크고요. 근데 적극적인 이제 통계가 되고 대응이 되다 보니까 대출하는 사람들은 다 갚아야 되고 예금에 뭐 그 예치한 사람들도 돈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청산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뭐 조금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 이 은행 계열에서 손실이 커지면 올해 내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과 은행인데요. 중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 중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고, 회색 코뿔소라고 해서 성장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제, 지금 이제 끝나시죠. 총리로 이제 내려오실 분이 이야기한 거고, 새로운 총리는 시진핑 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우리 잘못 아니다, 미국 잘못이다,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 중국파면은 증가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생겨서 옮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은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자체가 이제 거점을 옮겨야 된다는 거고, 중국은행으로 봤을 때는 투심 아카에 하락되고 있고, 융자 344조. 네,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1년 동안 했는데 2월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 자체가 더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단체 관광 손님 못 받아가지고 좀 더 있다가 괜찮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1년 정도 더 버텨버리면은 그 업종은 그냥 국가가 버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나 상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이징 입상 차단이라고 돼서 이게 은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영향을 안 미치게끔 부실사태로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였고 그거를 데이터랑 금감 총국이라고 돼 있죠. 이제 좀 더 제대로 찝어내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코인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코인은 금지를 해놨지만 상대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언제냐면 중국이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때 지금은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중국이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한국은행 쪽이긴 한거고요. 중국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가 반등이 일어날 거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저렇게 16등에 있는 자산이 좀 크고 그다음 실리콘밸리와 연결돼 있는 은행이 파산이 일어났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 전체에 약간의 큰 충격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시고 우리는 뭐 빅스 이야기 계속 했다시피 빅스가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와 있다라고 보시고 빅스는 일부 청산이지 풀 청산 아닌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